네, 지금부터 7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었는지를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잘 보시면 우리가 그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가지고 NYC Flight 13이라고 하는 데이터셋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이 flight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그 분석을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 수업 말미에 그 파이핑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네.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이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다시 불러와야 되고 또 그 플라이트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다시 불러오고요. 플라이트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플라이트 데이터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플라이트 데이터는 지난번에 다 살펴봤고 우리가 디플라이어를 통해서 지금 간단하게 이 서브세팅을 하는 방식, 필터라는 함수,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 그쵸? 데이터 일부를 이렇게 파일을 자르듯이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재정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열들을 가져오는 방법들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flight라고 하는 데이터로부터 year, month, day, departure time이라는 컬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X에 저장하겠다는 건데 원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시면 요거는 빼고 이어 칼럼과 먼스 칼럼은 삭제를 하고 데이하고 디팔처 칼럼은 갖고 오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일부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는 게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어쨌든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이 칼럼들을 다 빼겠다는 뜻이에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기호를 다 붙이면 전체 19개의 컬럼이 있었을 텐데 플라이트 데이터에 그 중에 요 4개의 칼럼들을 다 빼고 15개의 컬럼을 가져오겠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distinct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겹치지 않는 비행기가 총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한 4,400개 정도의 서로 다른 비행기들이 뉴욕에 있는 공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2013년에 만든 데이터가 바로 플라이트라는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뮤테이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컬럼을 만들면서 기존에 존재하는 컬럼들을 가지고 연산한 결과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summarize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group by라고 하는 함수랑 같이 묶어서 그룹별로 어떤 연산들을 수행해서 데이터를 요약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제 잘 기억이 나시겠죠? 자, 이런 바탕하에서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바로 대망의 그때 말씀드린 파이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파이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단어 자체가 파이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파이프는 뭔가를 이렇게 그 연결해 주거나 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다른 장소로 보내게 되면, 그쵸? 우리가 그 물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한 데이터를 그 어떤 데이터셋을 하나의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접 바로 연결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어떤 함수에서 그 결과가 처리가 되면 그 나온 결과를 다음 함수의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는, 넘겨주게 되는 기능을 바로 파이프 또는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플라이어는 이런 파이핑 기능을 지원을 해요. 사실 파이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시면 거기에서 옛날에 그 커맨드 라인에다가 그 작업을 할 때 이 파이핑이라고 하는 개념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기호는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했던 것들을 파이핑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직관적이고 짧게 그리고 변수를 좀 덜 만들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우리가 플라이트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가져와 오는 거예요. 예, 플라이트 데이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쵸?
하나의 데이터셋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파이핑을 시작할 건데 이 데이터를 또는 함수에서 나온 결과를 어떤 명령어를 써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 처리가 된 결과를 다음 명령어에 넘겨주는 게 바로 파이핑이라고 했잖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그걸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기호가 바로 요 퍼센트 부등호 다시 퍼센트 기호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 플라이츠라고 하는 데이터를 요 기호 다음에 오는 뭔가에다가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데이터라고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뭘로 할까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예,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파이핑에서 나온 최종 결과물을 저장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에다 뭘 저장할 거냐면 플라이츠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넘깁니다. 어디다 넘길 거냐면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저기서 옆에다 쳐도 되지만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덴테이션 들여쓰기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뭐에다 넘길 거냐면 그룹 바이에다 넘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룹핑을 지어주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지난주에 그 두 번째 차 강의를 들으시면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는 그룹핑을 지어주는 건데 기준이 뭐냐면 year, months, data 이렇게 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기억이 안 나실 분도 있겠죠, 공부를 안 해서. 하지만 공부를 했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헤드에서 플라이트를 해보면 이런 데이터셋이었어요. 19개의 컬럼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룹핑을 하는 게 year, month, day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코드를 다시 한번 쭉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쭉 올라가서 그룹이 어디 있었냐면 어디 있죠? 서머라이즈 옆에 있었을 텐데 예, 여기 있죠? 그래서 데이터 1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룹핑을 할 때 맨 앞에 이제 문법상 플라이츠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먼저 오고 그 플라이츠라는 데이터셋을 달별로 그룹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 자체가 데이터셋, 그룹핑을 할 데이터셋이 오고 그룹핑할 기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셋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러냐면 이 파이핑을 통해서 플라이츠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넘어오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었던 결과물을 파이핑을 통해서 그룹 바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앞에 데이터셋을 명시해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건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가 먼저 넘겨주겠다는 기호를 이렇게 파이핑 기호를 쓰시고 자, 이렇게 그룹핑 된 거를 이제 넘깁니다. 다른 함수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함수는 뭐가 될 거냐면 이번에 우리가 몇 개의 컬럼을 셀렉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했던 arrival delay 컬럼하고 그렇죠? 이렇게 year, month, day 그러니까 연도야 사실은 2013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달별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날짜별로 그룹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65개의 카테고리가 아마 나올 거라고 일단은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룹핑이 될 거라 기대할 수 있고 이 그룹핑이 된 거를 다음에 select라는 함수에 넘겨서 그 중에서 우리가 arrival delay하고 departure delay라고 하는 컬럼을 이렇게 뽑아서 그쵸? 이 두 개의 컬럼을 우리가 뽑아내는 겁니다. 두 개의 컬럼만 가져오는 거죠. select라는 함수는 컬럼을 뽑아내는 함수여서 추출하는. 자, 이거를 그 다음에 다음 함수에 넘겨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summarize라고 하는 함수에 넘깁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좀 구별하기 쉽게 위해서 다시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summarize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인덴테이션 들여쓰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summarize를 할 거냐면 요약을 arrival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일들입니다. 복습을 하시면 알 수 있어요. arrival delay 컬럼의 평균 값을 구해서 이제 NARM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이제 값이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삭제를 하고 값이 있는 것들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다 콤마, 여기다가 한 줄에 쓰면 다 복잡하니까 또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DP라고 하는, 디파처라고 하는 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arrival time이 아니라 departure delay time의 평균 값을 역시 NARM은 true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또 가시면 안 되고 이걸 넘겨줘야 돼요. 자, 이 부분 혹시 이해 가시나요? 서머라이즈에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그룹핑이 달별로 일별로 된 거를 가져다가 여기서 두 개의 컬럼을 우리가 추출해서 그 두 개의 컬럼 값에 대해서 각각의 arrival delay time의 평균 값을 구하고 departure delay time 그 값의 평균 값을 구해서 여기다 저장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개의 값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달별로 월별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져 있는 그 그룹핑이 되어 있는 각각의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값들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슨 뉴욕 공항이 쉬는 날이 없었다라고 하면 총 365개의 그룹에 대해서 이 arrival, departure 컬럼 그 평균 값들이 계산이 될 거예요. 이따가 결과를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파이핑을 해서 다음에 넘겨줍니다. 인덴테이션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번에는 필터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서 필터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줄들을 그죠? 행을 골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실렉트를 한 후부터 컬럼이 두 개밖에 안 됐고요. 서머라이즈를 했을 때 이 각각의 컬럼들을 365개의 날짜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컬럼이 있고 그 두 개 컬럼의 이름은 아마 arrival과 departure가 될 거고요. 그래서 arrival 값이 30보다 크거나 또는 departure 컬럼 값이 30보다 큰 거. 그러니까 지연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떠날 때 또는 도착할 때 지연들이 많이 되는 것들을 한번 골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실행을 안 했습니다. 엔터에서 넘어온 것 뿐이지 컨트롤 엔터에서 이 전체 코드를 실행하진 않았어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미싱 베리어블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데이터가 잘 나온 건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뭐 경고가 나오긴 했지만 제대로 지금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어야 뭐 2013년밖에 없으니까 해는 이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months가 이렇게 있고 day가 있고 우리가 원래 원했던 대로 arrival, departure colum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 그룹핑을 지어주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은 거고요. 실제 데이터는 arrival과 departure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거 디멘션을 확인해 볼까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될까요? 49개밖에 없네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365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건데 독특하게도 지금 49개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베리어블이 미싱인지는 우리가 원래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플라이츠를 보면 year, month, day가 맞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를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런 일들이 사실 자주 있습니다. 플라이츠 뭔가 하여튼 한 번에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내심도 필요하고 이어야 뭐 하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 마찬가지로 플라이츠에 먼스는 당연히 12개씩 있어야 될 거고요. 12개가 있어야 될 거고 자 플라이츠의 데이는 네, 이렇게 31개가 존재됩니다. 물론 어떤 다른 뭐죠?
30일이 1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날짜 수가 적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10,000개 이상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룹핑이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에러가 난 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문제가 워닝 사인인데 missing grouping variable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네. 제가 착각했네요. 이 코드 자체가 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빼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필터를 빼보고요. 저희가 제대로 했는데 이제 그 전체 거를 착각을 한 것 뿐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그대로 나오고요. 우리가 디멘션에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어떻게 되죠? 365일이 나오죠? 전체 우리가 플라이트 데이터를 이렇게 먼스, 데이별로 그룹핑을 한 후에 두 개의 컬럼을 골라서 각각의 평균 값들을 달별, 날짜별로 계산한 후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365개의 줄이 나옵니다. 매일, 그쵸? 1년이 365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다 뭘 했었냐면 아까 여기에 필터링을 했잖아요. 그쵸? 필터링을 해서 arrival 값이 30보다 크거나 또는 departure 값이 30보다 큰 값들만 골라서 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 자, 데이터는 49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을 때 arrival 타임이 30분 이상 뭐 이렇게 늦어지고 연착되고 그다음에 디파처 타임이 30분 이상 이렇게 늦어지는 케이스들은 1년에 49일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이 코드를 짤 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뭘 원하고 이런 분석을 하는지는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거꾸로 가는 거지만 원하는 데이터가 30분 이상 딜레이가 되는 어라이벌 타임이나 디파처 타임이 딜레이가 되는 날짜가 얼마나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 33만 개가 넘는 데이터셋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얻어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33만 개의 줄을 여러분들 주면 대부분 이걸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걸 우리가 일종의 데이터 마이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 여러분들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기호가 파이핑이라고 하는 기호고 파이핑은 앞에 있었던 또는 앞에 명령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을 다음 함수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디플라이어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ly치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넘겨서 그룹핑을 이 기준에 따라 하고 그룹핑이 된 데이터셋을 넘겨서 select 해주면 select가 arrival delay와 departure delay라는 컬럼을 뽑아서 걔네들을 이제 summarize를 하는데 ARR이라고 하는 값에다가는 요 평균 값들을 그 일별로 구하고 DEP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는 디파처 딜레이 평균 값들을 일별로 구해서 저장을 한 후에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ARR 값이 30보다 크거나 또는 디파처 값이 30보다 큰 것들을 구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둘 다 디파처도 딜레이 되고 어라이벌도 딜레이가 되는 날을 관심 있다 그러면 여기 엔드 조건을 주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며칠이나 있는지. 그런 날이 얼마나 되냐면 36일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파처가 되거나 어라이벌이 되는 날들은 아마 뭐 기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따라서 어라이벌만 늦는 게 아니라 디파처 타임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 대부분 늦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가 30보다 큰 날은 49일인데 그 중에 이제 한 70% 정도에 해당하는 36일이 이 두 개가 다 30분 이상 어떤 지연되는 그런 날짜를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숙제는 아니지만 이 플라이치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파이핑을 사용해서 어떤 원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33만 개나 되는 줄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얻을 것이며 그 결과물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ggplot이라든지 ggpub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어떻게 쓰는지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